네, 제가 오늘 이제 김해에서 올라왔어요. 이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우리 지금 지친 피부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지금 올라와서 이렇게 서 있는데 너무 떨리네요. 제가 사실 지방에서는 홈미팅에서 이렇게 강의를 많이 하는데 이 무대가 너무 오랜만이어가지고 되게 떨리긴 한데 어쨌든 준비한 대로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가는 어떻게 다녀오셨습니까? 뭐 안 가신 분들도 계실 테고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지난주에 동해 바다를 아주 뜨겁게 휴가를 즐기고 왔는데요. 여름에 어쨌든 우리가 자외선이 강렬하잖아요. 그래서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노화 그리고 손상된 피부를 지금부터 이렇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이제 다가올 9, 10월에 이제 환절기가 시작되죠. 그럴 때 더 손상된 피부가 더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관리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제가 한 3가지 포인트로 정리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노화의 원인과 그 다음에 노화를 예방하는 방법 그리고 노화를 이제 예방해서 좋아진 사례 그리고 3가지를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그 내용대로 한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 열화 같은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제가 조금 편안하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작할게요. 여름철 피부를 위협하는 이제 그 어떤 이제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살펴볼 텐데 기미는 후천적인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관리만 잘하면 조금 이제 예방할 수 있다는 걸 막을 수도 있고 그리고 주근깨는 조금 이렇게 우리가 유전적으로 가져가는 요소기 때문에 가지고 있다가 자외선에 이렇게 노출되다 보면 이렇게 도드라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기미와 주근깨의 차이점이 이렇게 좀 나눠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름과 이렇게 색소 침착을 보시게 되면 주름 같은 경우는 그 자외선 종류 중에 UVA에 노출되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일상생활 속에 이렇게 노출되는 자외선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실내에서 노출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노출을 되다 보면 우리 그 진피 속에 있는 엘라스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죠 하나가 콜라겐 네네 아주 좋아요 이렇게 소통하는 거 네. 엘라스틴하고 콜라겐이 이제 분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주름이 생기고 처지고 그 다음에 탄력이 떨어지면서 주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색소 침착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무더운 이렇게 날씨 태양이 뜨겁잖아요. UVB에 의해서 생기는 게 색소 침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모세혈관 확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렇게 햇볕을 많이 받게 되면 혈관이 얇아지고 그 다음에 혈관이 이제 확장되다 보면은 붉은 기운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홍조 현상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아까 이제 설명드렸던 UV에 대한 종류를 제가 조금 이제 설명드리면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UV 종류는 UVB가 있고 UVA가 있는데 UVB는 자외선 종류 중에 5%밖에 안 돼요. 작지만 아주 강렬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뜨거운 이렇게 온도가 높을 때 이렇게 색소 침착으로 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거의 자외선의 95%가 해당되는 UVA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했듯이 이렇게 장기간에 이렇게 노출되면서 실내에서 지금도 많이 노출되어 있겠죠. 그러다 보면 아까처럼 이렇게 콜라겐이라든지 엘라스틴이 분해돼 가지고 주름이 생기면서 노화가 이렇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 선크림을 바르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지수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B 같은 경우는 SPF로 표기를 하는데 그 뒤에 숫자가 붙어요. 그래서 숫자를 보통 우리가 시간으로 지속 시간으로 이제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속 시간이 아니라 차단력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PF에 2가 붙으면 50%를 차단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15가 붙으면 93%, 30이 붙으면 97% 거의 뭐 완벽하게 차단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뭐 무리하게 50% SPF 50까지는 사용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PF 30을 선택하셔도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PA 플러스가 붙은 것도 이제 보시게 되는데 PA도 뭐 2뿔도 있고 3뿔도 있고 요즘에 4뿔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냥 평균적으로 그냥 2뿔 정도만 순간 제가 소고기를 생각해가지고 그래서 2뿔만 있는 거 선택을 하셔도 완벽하게 차단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것과 바르지 않은 사람들이 이 차이점을 90에서 여성을 이제 봤는데 얼굴만 바르다 보니까 목 부분에 이렇게 노출되어서
내가 갑자기 나타나는 건 아니겠죠. 아까처럼 UV 그 B, A종처럼 장기간에 노출되면서 좀 심하게는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거는 피부암 의심될 정도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여름 휴가를 다녀오면서 저는 선크림을 발랐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 이렇게 그 휴가를 다녀온 것 같지 않은 어쨌든 조금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저희 신랑은 오른쪽 뺨에 저렇게 붉은 색깔 이렇게 반점 같은 게 생겼더라고요. 근데 신랑은 선크림 안 발랐거든요. 왜 안 발랐을까요? 말을 안 들어요. 남자들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이걸 보고 이제는 이제부터 제대로 발라야 되겠다 이제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바른 곳과 바르지 않은 곳 차이점을 이제 보시면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조사를 했는데 여름철 가장 고민이 되는 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60%가 얼굴에 열이 내려가지 않는 게 이제 문제다, 고민이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열이 내리지 않으니까 고민이 많이 된다. 그래서 얼굴에 열을 일단 낮추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피부의 적정 온도는 몇 도냐? 우리 몸의 온도는 36.5도라는 걸 알고 계시죠? 근데 우리 피부의 아주 건강한 온도는 31도라고 합니다.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지금 내 뺨을 이렇게 만졌을 때 조금 따뜻하다 그러면은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 강의를 잘 들으시고 관리를 받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는 길에 이렇게 서울의 온도를 제가 한번 이제 해보니까 오늘이 34도로 아주 가장 높았더라고요. 과거를 비교했을 때 한 1, 2주 상간으로. 근데 지방이나 제가 다녀온 동해 쪽은 거의 35도, 6도, 7도가 넘어갔었거든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피부 표면의 온도는 거의 한 40도 이상 50도에 가까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피부 열을 안 받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그런데 피부 열을 받으면 또 어떤 일이 생기냐?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그 단백질 요소인 뭡니까? 진피 속에 있는 엘라스틴이랑 콜라겐을 분해하는 분해하는 인자가 MMP라는 인자가 단백질을 분해를 시켜가지고 자꾸 이렇게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면서 엘라스틴과 콜라겐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저 그림처럼. 그래서 우리가 피부 온도를 높이는 게 낮추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피부 온도 1도만 낮춰도 피부 탄력이 20% 증가한다라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피부 온도가 1도 상승하면 피지 분비도 10%가 증가하는데 요즘 같은 여름 날씨에 끈적끈적하잖아요, 얼굴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신랑처럼 또 말 안 듣는 분들은 스킨이나 이런 거 크림 잘 안 발라요. 그냥 건조함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이제 일이 생기냐 하면 우리가 지방도 우리가 영양소를 안 넣어주면 굶으면 다이어트가 살이 안 빠지잖아요. 지방 분해가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스킨케어를 안 해주면 우리 피부도 내 피부에 영양을 안 주구나 하면서 피지 분비를 더 증가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워도 끈적끈적해도 스킨케어를 잘 하셔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피부 홍반 같은 경우도 일어나는 이유가 피부 면역 세포 중에 비만 세포가 있는데 그 비만 세포 안에 있는 염증 세포가 염증 성분이 히스타민 성분이 계속 이렇게 자외선에 노출되면 히스타민 성분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혈관벽이 약해지고 이렇게 확장되면서 붉은 피부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외선이 노출되었을 때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그냥 이렇게 햇볕 받아서 올라온다 이게 아니라 이런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원인을 이렇게 이제 예를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열받고 이렇게 자극받은 피부 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제가 오늘 소개할 그 제품을 말씀드릴 건데 일단 회사에 대해서 아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제품을 다 이렇게 소개해 드리려고 했어요. 이렇게 많은 제품을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여름인데 더워 죽겠는데 이거 다 언제 다 바르고 앉아 있노. 그런 짜증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너무 더운데 그냥 탁탁탁 바르고 그냥 나가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제가 그냥 딱 몇 가지만 딱 키포인트만 되는 거 몇 가지를 집어왔으니까 그건 뒤에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제가 소개해드리는 회사는 유사나 셀라비브라는 제품인데 세포의 셀 그리고 살아나는 애 얼라이브. 그래서 피부 세포를 본연의 기능을 올려서 생기 있게 살려준다라는 의미의
엘라비브라는 화장품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냥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라 10년간의 연구로 탄생된 화장품이고요. 그리고 회사에 대한 소개는 다음 이제 강사님께서 알려주시겠지만, 우리가 보통 화장품을 뭐 SNS라든지 광고에 보면은 그냥 일반인들이 만들어서 유통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과 정말 비교 불가라는 거. 10년 동안 연구해서 나왔다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누가 연구를 했나? 150여 명,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 150명의 연구진이 연구를 해서 만들었다라는 게 또 다른 차별점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술력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인셀리전스 기술력,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올리볼 식물 복합 추출물입니다. 그래서 저는 타고난 피부가 조금 있긴 있었어요. 근데 피부가 좋다는 게 아니라 그냥 뭐 그런 트러블이 좀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 화장품에 그렇게 관심은 처음에는 없었는데, 이런 화장품 얘기를 하면 사실 머리가 되게 아팠어요. 성분의 얘기를 하고 그러면 너무 머리가 많이 아팠는데, 그래서 이 제품 인셀리전스, 올리볼 사실 복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그냥 제 식으로 좀 쉽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셀리전스라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걔들이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소통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 봄, 여름, 가을이 지나면, 사계절이 지나면서 꽃이 피고 지고 하잖아요. 그럼 걔들은 누가 시켜서 하나요? 걔들도 자기만의 신호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몸도 그런 세포끼리 소통을 하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세포가 당연히 노화가 되겠죠. 그러면서 소통의 부재가 되는 거예요. 저희 신랑이 제 말을 안 듣는 것처럼.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보청기를 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소통에 있어서 좀 힘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이제 소통이 힘든 세포에 이제 인셀리전스 기술력이 들어가서 이렇게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나라, 일나라. 이런 식으로 해서 깨우는 거죠. 그러면서 속에 있는 이제 좀 이렇게 노화된 세포들이 깨어나면서 당연히 피부 장벽도 강화될 수 있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세포 간의 신호 체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올리볼 식물 복합 추출물이라는 뭐냐면, 올리볼이 항산화의 대표적인 열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숨만 쉬어도 생기는 게 활성산소잖아요. 요즘 병원 가면 암의 원인의 주범이 활성산소라고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활성산소에 대해서는 대부분 많이 아실 텐데, 우리 피부도 당연히 세포기 때문에 계속 활성산소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활성산소에 노출되어 있는 거를 올리볼 식물 복합 추출물이 항산화력으로 이렇게 막아서 노화를 늦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술력을 유산화가 특허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런 이제 사례를 보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그건 기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안전한 제품입니다. 모든 화학적인 제품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게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리기 전에 일단은 우리가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부분, 아까 얘기했듯이 열기를 이렇게 해서 측정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조금 홍조기를 띈다, 그런 분들도 이제 관리를 시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특히나 여름철에는 크림 형태보다는 젤 제형의 화장품으로 관리를 하는 게 좀 좋아요. 왜냐하면 젤 제형의 이제 형태는 발랐을 때 빠르게 흡수가 되고, 그게 흡수가 돼서 안에 있는 열기를 빨리 빼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 날 때 찬물로 이렇게 끼얹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 크림 형태보다는 젤 형태가 좋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제품 중에 사실 몇 가지는 안 되지만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 첫 번째가 나이트 젤이에요. 나이트 젤인데 나이트 젤을 사용했을 때 우리가 낮 동안 이렇게 손상받은 피부를 밤에 아주 힐링을 시켜줄 수 있는, 그리고 수분을 이렇게 채워주면서 열을 식힐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인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치자가 동의보감에 열을 해열작용을 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염증이라든지 진정, 그 다음에 해독작용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열을 식혀줄 수 있는 제품이다. 그래서 뜨겁게 이제 바깥 생활을 하고 들어왔을 때 나이트 젤을 발라주면 너무나 빨리 열을 진정시킬 수 있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이탈라이징 세럼인데요. 이 속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산자나무 오일이 있어요. 산자나무 오일이 비타민 나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비타민 P가
홍조 케어를 위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랐을 때 세럼이기 때문에 조금 끈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너무 끈적임없이 매끈하게 발리거든요. 매끈하게 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유비퀴논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코엔자임 Q10 성분 중에 하나인데 얘가 피부 탄력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홍조기도 좋아지지만 피부 탄력이도 너무 좋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또 잔주름이 조금 많아서 얘를 제가 한 달 정도 펌핑을 아침 저녁으로 20번 펌핑해서 제가 써봤거든요. 썼더니 정말 잔주름이 없어지고 팔자주름이 정말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피부 측정을 했는데 팔자주름이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0번 정도를 추천드리는데 사실 저는 30번도 쓰긴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피부과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피부샵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우리 거기에도 기백만을 쓰잖아요. 근데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네.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래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열을 식혔어요. 열을 식혔으면 그 다음에는 그 안에 이제 수분을 채워 넣어야 되겠죠. 그러면 수분을 채워 넣기 위해서 우리가 미스트를 활용하면 좋은데 시중에 나와 있는 미스트들을 그냥 한번 이렇게 뿌리면 그냥 흡수만 되고 또 금방 증발해 버려요. 열기가 뜨겁기 때문에. 근데 제가 추천하는 지금 제품은 수분 영양 미스트예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추천을 드리냐면 퍼펙팅 토너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열을 식히고 수분을 이제 넣어주는 건데 여기 있는 그 히알루론산이 수분을 자기 무게의 1000배를 끌어당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넣어줬을 때 30분 만에 180%의 수분을 이렇게 올리는 이렇게 임상까지 나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미스트로도 뿌리고 바를 때도 처음 바를 때 흡수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까 인셀던스 기술력을 얘기 드렸잖아요. 그래서 흡수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금 빨리 흡수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이미 진피 속이 건조하다라는 거. 그럴 때 저는 처음에 사용했을 때 토너를 거의 한 5번에서 6번 정도 발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두 번 발라도 정말 첨벙첨벙한 느낌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토너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서 수분을 채워 놓으면 너무 확실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분을 채웠으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덮어야 돼요. 이제 더 이상 올라가기 전에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위에 시트 마스크를 하나 올려주면은 즉각적으로 탄력과 즉각적인 수분 보충도 얘도 같이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쇠비름 추출물 이거는 바로 즉각적인 그 진정을 바로바로 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 있는 초피나무 열매가 많이 써도 독성이 없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같이 토너를 바르고 그 다음에 마스크를 탁 얹으면 최고의 궁합이겠죠. 그래서 제가 그 여러 가지 제품 중에 다 이렇게 3가지를 제가 가지고 온 거예요. 너무 좋죠. 간단하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지금까지 설명 이제 해드린 것 중에 이제 바르실 때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 너무 문지르지 말고 우리가 손끝에 말초신경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온도를 높일 수 있거든요. 피부 온도를. 그래서 조금 살짝 두드리면서 이렇게 얹어주는 형태로 바르는 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로 아까 제가 UV를 차단할 수 있는 그 종류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SPF 기억나시나요? SPF가 30 정도면 97% 자외선을 막는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유산화에서 나오는 선크림 데이로션과 데이크림이 있는데 데이로션은 SPF 30에 아까 투뿔이에요. 투뿔. 소고기가 아니라 PA가 투뿔이에요. 그래서 완벽하게 차단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로션 타입은 조금 이렇게 끈적인 걸 싫어하는 분들은 데이로션을 사용하시면 되고 데이크림 같은 경우는 조금 수분감을 느끼고 싶다 그러면 이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름철 자극받은 피부를 이렇게 진정시켜주고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환절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열을 식혀주고 그 다음에 수분을 채워주는 거.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하루아침에 피부가 노화되는 게 아니라 서서히 그런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리를 해주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 들었죠. 노화의 원인을 얘기 드렸고 자외선, 그 다음에 이렇게 방법을 알려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해결한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해요. 보이시나요? 제가 허락을 받고 사진을 가져온 거라 가지고 이분은 어쩌다가 이렇게 됐냐면 자외선에 노출시킨 게 아니라 그냥 얼굴에 대인 거예요. 이렇게 저온 화상. 우리가 집에서 셀프로 하는 뷰티 디바이저 있죠. 뷰티 디바이저를 아침 저녁으로 2번씩 한 달 동안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한 번 사용하면 사실 뷰티 디바이저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더 예뻐지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바른 거예요. 그런데 한 달이 제가 지켜봤을 때 한 달쯤 됐을 때 갑자기 이마에 주름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 이렇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서 진짜 마음이 표현은 안 했지만 어떤 마음일까. 그런데 정말로요. 날짜 보이시죠? 정말로 어느 병원을 가도 그냥 스트레이트게만 그냥 처방을 해줬는데 이제 다행히 이분이 일본에서 10년을 살다 왔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이제 대학병원 간호사한테 문의를 다시 한 거예요. 했더니 저온 화상이라는 얘기를 일본 간호사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스테로이드를 바르는 게 아니라 화상 관련 이제 어떤 이제 해야 되는데 케어를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설명드린 아까 자외선에 노출된 거 UVA, UVB. 근데 이분 UVA 완전 직타로 맞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UVB에 직타로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화상 관련으로 아까 이게 진정시켜준 젤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수분 보충해주고 그렇게 해서 정말 놀랍게 좋아졌어요. 너무 빠르게 정말 절망적이었거든요. 이렇게 보이시죠? 너무 좋아졌어요. 그래서 아까 애기들인 유사나의 셀라비브 제품이 이렇게 좋을 수 있는 이유는 인셀루전스 기술력과 올리브오일, 식물복합 추출물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멍 때리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신호를 준다라는 거. 살아나라, 살아나라. 제가 얘기한 게 일나라가 정말 일어난 거예요. 3살이.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어떤 걸 했냐면요. 제가 오늘 또 가져왔는데 우리 립밤이 있어요. 립밤. 우리 립밤의 안에 비타민 E가 가득 들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세럼 중에 아까 산자나무 오일 항산화 덩어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립밤을 가득 또 많이 발라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2개를 준비해 왔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제 눈에 띄는 불 2분을 제가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이건 제 마음대로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강의 준비는 여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여기 아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피부 세포의 셀, 그 다음에 살아나는 얼라이브, 셀라비브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